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6월 27일) 첫 소식입니다. 시카고 젊은이들을 위한 6주간의 여름 일자리 프로그램이 브랜든 존슨 시장의 지원으로 월요일인 어제 시작됐는데요. 어제 오전 시의 그랜드 크로싱 지역에서 열린 원 서머 시카고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브랜든 존슨 시장은 새로운 취업에 나선 청년들을 격려했습니다.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14세에서 24세 사이에 2만 5천 명 이상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죠. 이는 여름철 젊은이들의 폭력 억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도시 차원의 접근 해결 방식 중에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일자리 분야는 기술과 의료 및 미디어 분야로 시장시를 포함한 모든 시 산하 기관에서도 청년들을 채용할 예정인데요. 경찰국도 이번 여름 프로그램을 통해 76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프레드 웰러 임시경찰국장은 WGN 뉴스와 인터뷰에서 참가자들이 지역경찰과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시카고시 측은 민간 부문과 협력해 지원 청년들이 시카고 컵스와 아마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존슨 시장은 이 프로그램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더 안전한 이웃과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열쇠인 도시 청년들에 대한 투자라며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여름에 비해 올해 2,000개 일자리를 추가 확보했고 그 수는 해마다 더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부터 샌루이스까지 시속 90마일에서 110마일로 달리는 앰트랙 운행이 어제 시작됐는데요. 선로 업그레이드로 속도가 빨라져 샌루이스에서 시카고까지 여행하는 경우 약 15분 정도 단축됩니다. 앰트랙 노선은 이날 시속 90에서 110마일로 첫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편도 여행에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2010년 프로젝트가 시작됐을 당시 시속 79마일로 운행하던 때보다 30분이나 더 빨라졌는데요. 이 같은 속도는 고속철도의 연방 기준인 125마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새로운 서비스는 대부분의 다른 암트랙 열차보다 빠릅니다. 3월 암트랙 보고서에 따르면 암트랙 열차의 절반 미만이 시속 100마일을 넘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일리노이주 여객 철도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하는 19억 6천만 달러 규모의 광범위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이 자금은 대부분 2009년 대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통과된 경기부양책, 연방회복 및 재투자법에서 나왔습니다. 프리스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약 3억 달러의 자금은 주정부와 비연방 재원을 혼합해 조달했는데요. 앰트랙의 주정부 지원 서비스 담당 부사장 레이 램은 노선 속도 업그레이드가 다운스테이트에서 철도 여행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8일 웨스트 풀먼 지역 한 식당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인 어머니와 14세 아들에 대한 기소가 어제 전격 취소됐습니다. 이날 쿠카우니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이유로 칼리시아 후드와 그녀의 14살 아들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했는데요. 아들이 총을 쏘기 전 피해 남성인 32살 제레미 브라운이 여성을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데 따른 겁니다. 쿠카우니 검찰총장 킴 폭스는 이번 결정이 지속적인 검토와 새로운 증거에 근거한 것이라며 사실 증거 및 법률의 근거에 우리는 이 사건의 기소에 대한 우리의 입증 책임을 충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35세의 칼리시아 후드와 그녀의 아들은 지난 18일 사우스 할스테드 스트리트 11,600블럭에 위치한 맥스웰 스트리트 익스프레스에서 제레미 브라운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죠. 법원 기록 등에 따르면 사건 전문은 이렇습니다. 이날 후드가 음식을 사기 위해 맥스웰 스트리트 익스프레스로 들어갔고 아들은 밖 차에서 기다렸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브라운이 식당에 들어섰고 후드와 그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후두는 가게에서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 상황을 알렸고 아들은 말다툼 중에 식당에 들어갔는데요. 브라운이 후두의 머리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가격하면서 말다툼은 순식간에 물리적 충돌로 변한 겁니다. 그 후 후두의 아들이 총기를 꺼내 남성에게 총을 발사했고 그는 처음에 등에 총상을 입었는데요. 그 후 브라운은 식당을 빠져나갔으며 14세 소녀는 그를 따라가 더 많은 총을 발사했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등에 2발의 총상을 입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 선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검찰은 후두가 그를 쏴 죽이라고 말한 후 아들이 더 많은 총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후두와 그녀의 아들은 모두 자수해 지난 21일 체포됐습니다. 이번 기소 취하는 당시 총격을 정당방위로 본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CBS는 법률 분석가의 말을 인용해 다른 사람에 대한 무력을 막기 위해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검찰이 오늘 이 사건을 취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주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모기에 의한 지역 내 말라리아 감염이 발생했다고 CDC가 발표했는데요. AP통신 등에 따르면 CDC는 어제 긴급공지를 통해 지난 5월 26일 세러소타 카운티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플로리다주에서만 4건의 말라리아 감염 환자가 발생했으며 텍사스주에서도 지난 23일 캐머런 카운티에서 첫 환자가 확인됐다고 전합니다. CDC는 이어 말라리아 발생은 의학적 긴급 상황으로 간주된다고 강조하고 유증상자는 즉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는데요. 다만 미국 내 말라리아 발병 위험은 낮은 편이라면서 이제까지 대부분의 감염 사례는 해외 감염이었으며 이 가운데 95%가 아프리카에서 감염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주 정부도 이 말라리아처럼 모기에 의해 감염되는 질병에 대한 보건 경보를 내리고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미국 내에서만 지난 1992년 이후 모기에 의한 지역 내 말라리아 감염이 모두 11차례 있었으며 지난 2003년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에서 8명의 감염 환자가 발생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모기에 의해 매개되는 말라리아는 발열과 오한, 두통, 근육통, 피로감과 함께 메스꺼움, 설사, 구토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으며 치료하지 않으면 심부전과 발작, 혼수 상태와 같은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It was cool, like a new experience, because usually I'm running with like non-Korean Americans, so meeting all of them was really fun. Kind of nerve-wracking, a little scary, but it was a fun experience. 육상 선수가 꿈이라는 올해 13살 박예은 양의 수상 소감이었는데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뉴욕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서 펼쳐진 한인 미주체전에서 육상 종목에 출전해 개인전에서만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한 메달 3관왕의 주인공입니다. 최근 학교 대표로 일리노이 주대회에도 출전해 은메달을 손에 쥔 바 있는 예은 양. 평소 타 대회에서도 장거리에서 두각을 보였던 예은 양은 이번 대회에서도 여자 1500m와 800m에서 탁월한 기량을 발휘해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체전 참가에 대해 예은 양은 한인 커뮤니티가 주도해 미주 최대 규모로 열린 대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고 또 같은 또래 코리안 아메리칸과 경쟁한다는 점에서 대회에 임하는 자세와 마음가짐도 특별했다고 말했는데요. 긴장도 됐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달릴 수 있었다고 대회 당시 소감을 전합니다. 아울러 자신감이 있었던 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돼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정진해 멋진 선수가 될 수 있기를 나아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는데요. 하나님. Because without him I couldn't do anything, and also my coaches and like the people around me. Train really hard, not give up, and yeah, just keep going. Like, thank you for pushing me. Thank you for supporting me. To help other people get better too. Yeah. Look who we are the dreamers, we make it happen. Guess we
꿈이 있는 뉴욕에서 하나가 되는 미주체전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카고는 물론 LA와 뉴욕,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등 총 34개 지역에서 만여 명이 참가해 사흘간 개최된 이번 뉴욕체전. 한인 동포사회의 새로운 결집력을 바탕으로 미주 동포사회 위상을 보여준 대회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예은양과 같은 우리 차세대들에게도 이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한 함께하는 미주체전이 됐기를 바라봅니다. 아울러 수년간의 공백을 깨고 새롭게 출범한 시카고 체육회가 지난 3개월여 준비해 이뤄낸 값진 성과이기도 하죠. 이번 체전에는 예은양을 비롯한 190여 명의 선수단이 총 11개 종목에 출전해 대회 첫날에만 육상에서 금메달 7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개를 시카고 팀에 안겼는데요. 또한 족구에서도 동메달 2개, 골프에서도 여자 시니어부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금메달, 여자 일반부 동메달 2개, 남자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추가했으며 무엇보다 6위를 달성케 한 효자 종목은 단연 메달당 배당 점수가 큰 배구에서 가산점 550점을 얻었다는 데 있다고 김대희 회장은 설명합니다. 여자 배구팀이 금메달, 남자팀 또한 은메달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김대희 회장입니다. 이번에 짧은 기간 안에 인준을 받고 일어서면서 저희가 같이 배구협회도 인준을 하면서 세웠거든요. 15년 동안 없었던 시카고의 그 배구협회 2세 그 김태경 회장님을 세운 것이 제일로 기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배구 같은 경우는 단일팀인데 뭐 청소년, 뭐 일반 시니어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딱 원팀 남자팀 하나, 여자팀 하나인데 이게 점수 합산으로 돼요. 같은 금메달을 따도. 근데 요번에 처음 15년 만에 시카고 배구팀이 출전해서 여자 쪽에서 금메달을 받았고 남자 쪽에서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그 점수가 금메달을 받으면 한 250점 정도가 됩니다. 그 점수 포인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배구협회를 세워서 저희가 그 가산점을 벌써 한 550점 이상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저희 그 시카고 대표팀이 6위를 할 수 있었던 거에 제일로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나. 또한 대회를 마친 소감에 대해 김 회장은 우리 시카고 한인사회의 결집력을 바탕으로 멋지게 대회를 치러낸 선수, 임원, 참관인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하고 이를 계기로 시카고 체육회가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체육을 통한 긍정적 사고의 발달, 한인사회 소통과 화합, 참여의식 확대로 인한 한인 커뮤니티 결속 강화를 목표로 2년마다 열리는 미주체전.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중단됐다가 올해 4년 만에 재개된 건데요. 한편 이번 체전의 종합순위 1위의 영예는 개최지인 뉴욕이 차지했으며 2위 뉴저지, 3위 달라스, 4위 워싱턴 DC 순입니다. 40년 만에 뉴욕에서 열린 이번 미주체전의 바톤은 이제 2년 후 개최지가 될 서부 로스앤젤레스로 넘겨졌습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어제 미국에서 태어날 경우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통령에 다시 당선되면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요. 공화당 대선 경선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날 텍사스주 이글파스를 방문해 이런 내용의 이민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고 CNN 방송 등은 보도합니다. 그는 이 불법 이민자의 미래 자녀에게 시민권이라는 상을 주는 것은 불법 이민의 주요 동인이라면서 우리는 불법 체류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날 경우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종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출생시민권은 수정헌법 14조의 원래 취지와도 불일치한다며 우리는 법원과 의회가 이 실패한 제도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출생시민권 제도는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정책이죠. 이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겁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생후 8개월 아기가 마약을 복용한 탓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생후 8개월이 된 A양은 지난달 31일 플로리다주 세로소타 지역에 위치한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세로소타 카운티 보안관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A양의 부모인 니콜라스 알렉산더와 카리사 알렉산더 부부를 체포했는데요. 출동 당시 보안관들은 A양이 집 안의 소파 쿠션에서 얼굴을 아래로 향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무려 6시간 동안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수사당국은 A양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A양의 체내에서 치사량의 펜타닐이 검출됐는데요. 조사를 받던 부부 역시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이었다는 것이 보안관실의 설명입니다. 펜타닐은 미국 멕시코 등지에서 확산한 아피언 계열의 약물이죠.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은 좀비처럼 흐느적거리면서 걷는 모습을 보여 좀비 마약으로도 불립니다. 지난 13년간 세계 최정상급 교향악단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이끈 이탈리아 나폴리 출신의 지휘거장 리카르도 무티가 CSO의 종신 명예음악감독으로 추대됐습니다. 미통신에 따르면 CSO는 무티가 지난 주말 CSO 음악감독 겸 수석 상임 지휘자로서 마지막 지휘봉을 잡은 2022-2023 최종 정기 공연을 마치며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는데요. 클래식 음악 전문 매체 시카고 클래시컬 리뷰는 CSO 132년 역사상 처음으로 부여된 종신 명예음악감독 칭호라며 무티와 CSO의 깊고 긴밀한 관계를 상징할 뿐 아니라 둘의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전합니다. 무티는 베토벤의 장엄미사 미사 솔람네스로 CSO 음악감독 13년 대단원의 막을 내렸죠. 오늘 27일 시카고 도심공원 밀레니엄 파크의 야외 공연장에서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열리는 무료 공연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CSO는 아직 무티의 후임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다음 달 82번째 생일을 맞는 무티가 2023-2024 시즌이 시작되는 오는 9월부터 종신 명예음악감독 타이틀을 달고 CSO를 이끌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급증했던 미국 내 살인율이 감소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연방수사국 자료를 인용해 뉴욕 등 미국 내 주요 도시의 살인사건 발생 건수가 올해 들어 12% 감소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의 10만 명당 살인율은 지난 2021년 6.8명에서 올해 말 기준으로 5.6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아직도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선 살인율이 10%가량 높은 수준이지만 감소 추세는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FBI의 수치는 모든 사법기관의 자료를 집계한 것이 아니고 일부 도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란 점에서 다른 기관의 자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앞서 미국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2020년 살인사건이 전년에 비해 30%나 급증해 100여 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시카고일은 오늘 안개 낀 흐릿한 날씨로 시작했는데요. 대기질 지수 165로 민감군에게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예보됩니다.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후 들어서 해가 비추기 시작하겠고 한낮 예상되는 최고기온은 75도, 밤 최저기온 61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내일 다시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한낮 최고기온은 82도, 밤 최저기온 57도입니다. 부분적으로 흐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되고 있는데요. 이 시각 기온은 68도, 습도는 74%, 바람은 북서풍이 8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